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언젠간 오토 매장 하나 차려야지. 그 생각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어느 날은 가까운 친구한테 털어놓습니다. 나 요즘 진짜로 창업 준비 중이야. 그 순간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던가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너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그거에서 될 것 같아? 아니면 반대로 지나치게 들떠서 같이 흥분해주는 친구. 야, 대박이다. 뭐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어디 차릴 거야? 이 두 경우 모두 다 우리에게는 독입니다. 오늘은 왜 창업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입을 닫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한테만 입을 열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방법을 낱낱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목표를 말로 선언한 순간 그걸 이미 이룬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나 창업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도파민이 나옵니다. 마치 이미 매장을 차려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 뿌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문제는 그 도파민이 실제 행동을 위한 동기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이미 보상을 받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창업 준비를 시작한다고 주변에 선언한 사람들을 보면 패턴이 비슷합니다. 처음엔 굉장히 들뜨고 친구들한텐 아이디어 얘기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는 척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창업은 흐지부지 됩니다. 이미 쾌감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진짜로 가게를 차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조용합니다. 말하지 않고 계산하고 움직이고 어느 날 갑자기 간판을 달았습니다. 주변에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얘기를 꺼내면 주변에서 세 종류의 반응이 옵니다. 첫 번째, 부모님, 배우자, 오래된 친구들. 이들은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요즘 폐업률이 얼마나 높은데, 옆집 누가 카페 차렸다가 1년 만에 접었어. 자영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권에 차리는지, 누구와 어떤 아이템을 준비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영업은 힘들다라는 일반론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의지를 아주 조금씩 근거도 없이 갉아먹을 겁니다. 두 번째, 훈수형입니다. 직장 동료, 지인, SNS 친구들. 이들은 창업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조언을 쏟아냅니다. 요즘은 배달이 대세래. 그 아이템은 이미 레드오션이야. A급 상권이 생명이야. 유튜브에서 본 얘기,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 자기 경험도 아닌 얘기들을 마치 자기 경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수록 여러분의 판단은 흐려집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시기형입니다. 이건 좀 불편한 얘기지만 꼭 해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면, 특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은근히 안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이 다른 길을 간다는 게 불편한 겁니다. 자기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불편함이 그거 쉽지 않은데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을 동시에 받으면서 멘탈을 유지하면서 준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닫으세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창업 준비는 개인의 성장이나 다이어트랑은 다릅니다. 운동이나 공부는 혼자 묵묵히 해도 됩니다. 어찌됐건 대가리 박으면서 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창업은 다릅니다. 상권은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해야 되고, 메뉴나 서비스는 실제 고객 반응을 봐야 하고, 임대차 계약은 전문가와 얘기해야 하고, 세금과 인허가는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 말할 곳과 말하면 안 될 곳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친구한테는 닫고, 직장 동료한테도 닫고, 부모님한테도 아직은 닫으세요. 하지만 딱 한 종류의 사람한테는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같은 업종, 비슷한 상권에서 성공한 선배 사장님. 이게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창업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자영업을 해봤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말을 전부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창업에 실패한 사람이라면요? 실패한 사람은 왜 자기가 실패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경기 탓, 건물주 탓, 코로나 탓을 하지만 실제로는 입지 선정이 잘못됐거나 원가 계산이 틀렸거나 운영 미숙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실패한 경험을 여러분한테 조언이랍시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영업은 정말 힘들어. 손님 관리 정말 힘들다. 요즘 같은 때는 직장 다니는 게 최고야. 그 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준비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자영업은 어렵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실패한 사람의 패배감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한테 길을 묻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성공한 사장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조언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킨집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한테 가서 카페 입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배달 전문점으로 자리 잡은 분한테 홀장사 노하우를 물어보면요? 강남 상권에서 자리 잡은 분한테 동네 골목 B급 상권을 물어보면요? 업종이 다르고 상권이 다르고 운영 방식이 다르면 조언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조언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은 업종인가? 카페를 준비한다면 카페로 성공한 분한테, 식당을 준비한다면 비슷한 형태의 식당으로 성공한 분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장사의 감각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업종마다 원가 구조도 다르고 고객 유입 방식도 다릅니다. 둘째, 비슷한 상권인가? 유동 인구가 넘치는 역세권 상권과 주택가 골목 상권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성공한 분이라도 자신이 경험한 상권 바깥 얘기는 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도 현역인가? 5년 전에 대박나서 성공하고 지금은 은퇴하신 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장사를 하고 계신 분, 둘 중에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최저임금, 식재료 원가, 소비 트렌드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지금도 통한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사실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세요. 직장 동료, 친구들한테 정말 꼭 참으세요. 나 창업 준비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정말 아는데 꼭 참으셔야 됩니다. 이직 준비가 새어나가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듯 창업 준비가 알려지면 불필요한 소음이 생깁니다. 이 기간에는 여러분의 에너지는 전부 창업 준비에만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상권 조사는 발로 하는 겁니다. 인터넷 자료, 유튜브, 부동산 앱으로 보는 상권과 직접 발로 뛴 상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비하는 상권을 최소 한 달은 직접 다니세요. 평일 아침, 평일 저녁, 주말 낮, 주말 저녁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어떤 가게가 잘 되고 공실이 왜 있는지 이걸 직접 눈으로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검증된 한 사람한테 집중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업종, 비슷한 상권, 현재도 현역인 성공한 사장님, 이 조건에 맞는 분 한두 명을 찾는 게 유튜브 컨텐츠 100개를 보는 것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어떻게 찾냐고요? 직접 가게를 가세요. 손님으로 방문해보고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바쁘지 않는 시간에 솔직하게 여쭤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진지하게 예비 창업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네 번째, 숫자에 집착하세요. 창업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감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하루에 손님 한 20-30명만 와도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식재료비, 공과금, 카드 수수료, 배달앱 수수료까지 전부 뽑아서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그리고 그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몇 명이 와야 하는지, 그 숫자가 그 상권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망합니다. 다섯 번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닫으세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나 이제 거의 다 됐어. 몇 달 안에 오픈할 것 같아. 오픈 전날까지 최대한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서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냥 아예 말하지 마세요. 장사가 잘 돼서 직장을 때려치더라도 그냥 나 요새 우울증이 와서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그 어떤 훈수, 소음, 여러분 인생에 1%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창업 준비는 외로운 과정입니다.
주변에 말도 못하고 혼자 상권 돌아다니고 혼자 숫자 계산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계속 옵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주변에 털어놓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위로가 결국 여러분의 준비를 흔드는 소음이 됩니다. 진짜 위로는 제대로 준비해서 오픈한 가게가 첫 달 흑자 냈을 때 그때 옵니다. 조용히 움직이세요. 말은 가게 문 열고 나서 해도 됩니다. 그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게가 모든 걸 대신 말해줄 테니까요.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영업자 1%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창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시작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